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이 강의를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은 한 두 부류일 듯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전에 면접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 듯하고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 장기적 관점에서 채용 프로세스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수강하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은 사실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임원 면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면접은 팩트 확인 자체를 물어보고 있는 PT 면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롤플레이 관련된 이런 토론 면접들의 비중도 점점 횡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연을 통해서 전체적인 면접의 프로세스를 쭉 훑는 그런 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구직시장을 보다 보면 서류가 맨날 광탈하고 인적성 시험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 여러분들이 오히려 면접을 좀 등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 문제집을 여러 권 사서 막 풀고 한국사 공부하고 한자 공부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 준비는 여러분들이 사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삼성에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삼성 면접장에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 면접장 올라간다고 해도 CJ 같은 경우에는 최종 면접장 가봐야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되고요. 삼성이 보통 한 2.5대1, 3대1 정도. 힘든 기업들은 최종이 여러분 11대1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들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구직시장에 그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면접장이고 인사팀에서도 알아요. 여러분들 얼굴 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절차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적성 뭐 이런 프로세스들이에요.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서류 떨어지고 있는데 면접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경쟁력이 구직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연을 통해서 평소 내가 좀 그렇게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부족한 친구들, 그 다음에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시사상식,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내용들을 갈무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구직자 분들에게는 제가 뭐 PT 툴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론에서 여러분들 답변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요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 부분부터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정말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그럼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기다 지금 톱니바퀴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뭐 이런 거대 조직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톱니바퀴들이에요. 그러면 톱니바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요즘 기업에서 항상 좀 강조하는 게 윤리경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오판하고 계세요. 뭐냐? 윤리경영, 우리 기업의 착한 브랜드 이미지, 룰을 지키는 우리 기업의 비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윤리경영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윤리경영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누구 씨는 요즘 뭐 경영단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윤리경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남양유업 사태 보면서 개인적으로 뭘 느꼈어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하수는 저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룰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좋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제일 하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얘기하는 친구들은 사안을 좀 깊숙이 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리경영은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 미시적 시장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한 중간 정도 하는 애예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어떡하냐? 저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동일한 자리를 놓고 여성분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워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제가 면접을 보는 과정들 속에서 이런 이미지가 완성되면 떨어져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뭐 마케팅이라든가 인사 뭐 이렇게 좀 뭐 스텝 직무 선호하는 구직자들 보면은 뭐 자, 이렇게 1분작의 소개를 하면 질문이 들어올 텐데 어떤 질문이 들어올까요? 제 질문이 아니라 꿀벌 질문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1분작의 소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1분 자기소개를 툭 던지고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초도 질문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러면 이거겠죠. 누구나 하나는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면접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제 학생은 저 LG 계열사 면접 보는데 면접관이 좀 짜증이 났는지 이러더래요. 잠시만요. 저 지금서부터 제가 자기소개 다시 시킬 텐데 여기 있는 내용, 자소서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 얘기하면 제가 떨어뜨릴 거예요. 이 내용 다 배제하고 오른쪽부터 다시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즘 기업에서 많이 하는 상황 압박 질문,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뭐 이런 여자친구가 비를 맞으며 나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아저씨들과 지금 노래방에 가야 돼요. 너 어떡할래? 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 이 질문 받았을 때, 아유, 저는 뭐 신세경은 모르겠고 당연히 노래방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펼쳐져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너무 그렇게 원칙적으로만 답변하게 되면 믿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차별화될 수 있는 답변의 내용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요즘 뭐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규제 완화거든요. 요즘 뭐 박근혜 정권에서 이 자동차 튜닝 사업, 애프터마켓 시장을 넓히겠다고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당연히 그 튜닝 시장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튜닝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사, 유통사, 또 거기서 파급될 수 있는 AS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질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단점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완성형 인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인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지만 나는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학점이 낮다. 그죠? 삼성은 여러분, 선배들 통해 알아갔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낮은 학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어봐요. 학점 관련돼서 질문 받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상한 소리예요. 자, 보세요. 면접관이 우선 여러분들 학점을 보죠. 확인하는 거예요. 낮네. 그걸 보니까 물어보죠. 학점 왜 이렇게 낮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 사러 갔어요. 옷을 봤어요. 니트류예요. 근데 여기 올이 풀렸어요. 올 풀린 거 봤어. 보고 물어보죠. 이거 올 풀린 거 이거 뭐죠?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이, 손님, 그거 저 올 풀린 게 아니라 원래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학점 왜 낮냐 물어봤는데, 면접관님, 저의 학점은 좀 현장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의 학점이 좀 낮지만 좀 실전형 프로젝트 위주로 학업을 진행해왔고 거긴 성취도가 높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기만 성형, 학점 1학년 때서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직자들은 학점은 당연히 고학년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건들을 주고 그 조건들 속에서 원인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결과를 주고 원인을 찾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를 주고 원인을 찾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풀지 마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쪼개볼 수 있는 거죠. 자, 초밥이 맛있어요. 원인들이 있겠죠. 자, 우선 재료가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되고 설비도 좋아야 되고 뭐 인프라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재료라는 거는 요즘 어려운 기업들은 특히 CJ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들을 그냥 갈아서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도표나 그래프를 읽어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이 가격이 30% 높고 고장이 20% 잘 나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갈아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도표나 그래프를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조건 리딩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리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